바다 깊은 곳은 생명이 살기 거의 불가능한 곳입니다. 깊이 내려갈수록 생물은 급격하게 줄어들고 살아남은 녀석들은 위에서 떨어지는 죽은 생물 부스러기만 먹고 버텨야 하거든요. 200m 아래부터는 햇빛이 너무 약해서 식물이 자랄 수 없고 1000m 깊이에선 가끔 반짝이는 생물빛 말고는 완전한 어둠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암흑 세계에 섭씨 400도가 넘는 뜨거운 물이 분출되는 곳이 있고 그 주변에 태양 없이 돌아가는 생명의 도시가 존재합니다. 오늘은 심해 열수 분출구라는 신비한 장소와 그곳에 사는 기묘한 생물들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식물은 햇빛으로 광합성을 해서 양분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햇빛이 전혀 없는 깊은 바다에도 양분을 만드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바로 미생물인데 이들은 화학 물질을 이용해서 양분을 만들어냅니다. 태양 대신 화학 에너지를 쓰는 거죠. 광합성이 빛 에너지로 이산화탄소를 고정해서 유기물을 만드는 것처럼 화학 합성도 똑같이 이산화탄소를 고정하는데 에너지원만 다릅니다. 이게 가능한 곳이 열수 분출구와 냉수 용출구예요. 둘 다 바다 밑바닥에서 특별한 화학 물질이 나오는 곳인데 오늘은 열수 분출구에 집중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977년 과학자들이 갈라파고스 제도 근처 바다를 탐사하다가 우연히 열수 분출구를 발견했습니다. 그때까지 아무도 상상조차 못했던 세계였어요. 태양 없이도 이렇게 많은 생명체가 살 수 있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이 발견은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조건에 대한 우리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구에서 생명이 사는 방식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다는 걸 보여줬으니까요. 이 발견 이후 전 세계 바다에서 비슷한 곳이 수백 개나 더 발견됐습니다. 대부분 수심 2km보다 깊은 곳에 있고 땅 덩어리가 갈라지거나 부딪히는 경계선을 따라 분포해 있어요. 동태평양 해령처럼 땅이 빨리 갈라지는 곳에서는 열수 분출구들이 수십 킬로미터 간격으로 빼곡하게 있습니다. 반면 중대서양 해령처럼 천천히 갈라지는 곳에서는 분출구 사이 거리가 수백 킬로미터나 됩니다. 땅이 빨리 움직이면 분출구도 많이 생기고 천천히 움직이면 적게 생기는 거죠. 그럼 열수 분출구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신기합니다. 땅덩어리가 벌어지면서 틈이 생기면 지구 속 뜨거운 마그마가 바다 밑으로 올라와요. 바다 밑바닥은 구멍이 숭숭 뚫려 있어서 차가운 바닷물이 스며들어 깊숙이 내려갑니다. 그러면 물이 뜨거운 마그마 근처에서 엄청나게 뜨거워지면서 주변 돌의 광물질을 녹이죠. 마치 뜨거운 물에 설탕이 녹듯이 암석 속 광물이 물에 녹아듭니다. 이렇게 광물이 가득 녹은 뜨거운 물이 다시 분출되는데 온도가 무려 섭씨 400도가 넘습니다. 이게 얼마나 뜨거운지 아세요? 물이 끓는 온도가 100도인데 그것보다 4배나 더 뜨겁다는 겁니다. 압력이 엄청나게 높아서 물이 끓지 않고 액체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속도로 분출되면서 바닷물 속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이 뜨거운 물이 차가운 바닷물과 만나면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녹아있던 광물이 연기처럼 피어오르면서 굳어버리는 거예요. 뜨거운 물에 녹아있던 물질이 차가운 물을 만나니까 더 이상 녹아있지 못하고 고체로 변하는 겁니다. 이게 계속 쌓이고 쌓여서 굴뚝 같은 구조물을 만듭니다. 블랙 스모커라고 부르는 분출구는 검은 연기를 내뿜으면서 50m 넘는 거대한 굴뚝을 만드는데 아파트 15층 높이랑 비슷해요. 왜 검을까요? 황화물이라는 물질이 많이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황화물이 차가운 바닷물과 만나면 검은색으로 변하거든요. 화이트 스모커는 바륨이나 칼슘, 규소 같은 다른 광물을 포함하고 있어서 흰색 연기를 내뿜습니다. 어떤 분출구는 연기 없이 그냥 물이 일렁이는 모습으로만 보이기도 해요. 온도가 좀 낮거나 광물 농도가 낮으면 이렇게 됩니다. 굴뚝 안쪽 온도는 400도나 되지만 바로 옆 바닷물은 2도밖에 안 돼요. 불과 10cm 차이인데 온도 차이가 무려 398도나 됩니다. 이렇게 급격한 온도 차이는 지구상에서 보기 드문 현상이에요. 대부분 생물은 이런 뜨거운 곳에서 못 살지만 미생물 중에는 122도에서도 버티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바로
화학 합성을 하는 주인공들이에요. 고세균과 박테리아를 포함한 원핵 생물들인데 이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화학 합성을 합니다. 주변 환경과 존재하는 화학 물질에 따라 다른 경로를 쓰는 거죠. 주로 황화수소나 메탄 같은 화학 물질에서 에너지를 뽑아냅니다. 이 물질들의 화학 결합에 저장된 에너지를 이용해서 물과 이산화탄소로부터 포도당을 만드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에너지를 얻는 것처럼요. 이 미생물들이 만든 양분 덕분에 열수 분출구 주변에는 엄청나게 많은 동물이 모여 삽니다. 화학 합성으로 만들어진 유기물이 먹이 사슬의 기반이 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는 일반 심해와 비교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일반 심해 바닥을 보면 생물이 띄엄띄엄 흩어져 있습니다. 먹을 게 별로 없어서 서로 떨어져 살아야 하거든요. 위에서 떨어지는 해양눈이라고 부르는 부스러기가 유일한 먹이인데 이게 워낙 적다 보니 동물들이 넓게 퍼져서 각자 영역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런데 열수 분출구는 완전히 다릅니다. 굴뚝이 녹슨 색깔 달팽이로 뒤덮여 있고 심해 새우들이 떼지어 몰려다니고 하얀 개들이 바위마다 빼곡하게 붙어 있어요. 마치 서울 강남역 같은 느낌이랄까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모이는 것처럼 생물들도 여기 엄청 몰립니다. 공간을 차지하려고 서로 경쟁까지 하죠. 그런데 신기한 건 이 많은 생물들이 모두 미생물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같은 먹이를 두고 경쟁하는 건데 이런 상황을 종간 경쟁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종끼리 같은 자원을 놓고 싸우는 거죠. 보통이라면 이런 경쟁에서 약한 종은 멸종해야 합니다. 더 잘 적응한 종이 자원을 독차지하면 못 적응한 종은 살아남지 못하거든요. 생태학에서는 이걸 경쟁 배제 원리라고 합니다. 안정적인 생태계에서 두 종이 완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살 수는 없다는 원리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멸종이 안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비결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먹이를 구한다는 거예요. 생태학에서는 이걸 자원 분할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하면 같은 식당에 손님이 많이 와도 어떤 사람은 포장해 가고 어떤 사람은 배달시키고 어떤 사람은 매장에서 먹으니까 서로 안 부딪히는 거죠. 기본 생태 지위는 겹치지만 각자 다른 적응을 발달시켜서 직접적인 경쟁을 피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종이 공존할 수 있게 됩니다. 오징어 비슷하게 생긴 스커트 랍스터와 사카 쪽에는 굴뚝 주변에 자란 미생물 덩어리를 뜯어 먹습니다. 미생물이 바위 표면에 매트처럼 자라는데 이걸 뜯어 먹는 거예요. 마치 풀을 뜯어 먹는 소처럼요. 심해의 홍합은 물속에 떠다니는 미생물을 걸러서 먹습니다. 물을 빨아들여서 미생물만 걸러내는 여과섭식을 하는 거죠. 예티크랩이라는 개는 완전히 다른 전략을 씁니다. 자기 몸에 미생물을 키우는 거예요. 털처럼 생긴 곳에 미생물이 자라도록 해서 들고 다닙니다. 이러면 다른 동물들과 자리 경쟁을 안 해도 되죠. 미생물이 표면에 사는 공생생물이 되는 셈입니다. 개가 움직이면서 미생물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가장 신기한 건 거대 관벌레입니다. 이 벌레는 한 곳에 박혀서 평생 움직이지 않는데 몸속에 미생물을 가둬놓고 키웁니다. 내부 공생관계를 맺는 거죠. 벌레가 열수 분출구에서 나오는 황화수소를 흡수해서 미생물한테 주면 미생물이 양분을 만들어서 벌레한테 줍니다. 서로 도와주면서 사는 거예요. 벌레는 움직이지 못하니까 미생물이 만든 양분으로 살고 미생물은 벌레가 제공하는 화학물질로 양분을 만듭니다. 미생물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습니다. 벌레 안에 있으면 다른 동물한테 안 잡아먹히거든요. 사과 쪽에나 개 같은 포식자로부터 보호받는 셈이죠. 폼페이 벌레도 비슷한 방식으로 사는데 이 녀석은 더 뜨거운 곳에서 살 수 있어요. 예티크랩처럼 미생물을 몸 표면에 키우는데 열 저항성이 훨씬 높습니다. 섭씨 80도까지 버티는데 이 정도면 사람 손 넣으면 화상 입을 온도입니다. 유자 모양 관 속에 살면서 미생물 군집을 농사짓듯 키웁니다. 이렇게 온도 차이 때문에 생물들이 구역별로 나뉘어 삽니다. 바닷가 바위에 조개, 따개비, 해조류가 높이별로 다르게 사는 것처럼요. 뜨거운 곳을 견디는 벌레는 굴뚝 가까이 살고 못 견디는 개는 좀 더 먼 곳에서 삽니다. 온도 구배를 따라 생물 종이 달라지는 현상을 생물 대상 분포라고 하는데 열수 분출구에서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미생물 종류도 장소마다 다르거든요.
어떤 미생물은 엄청 뜨거운 곳에서만 살고 어떤 미생물은 좀 더 시원한 곳을 선호합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장소인데도 지역별로 따로 사는 셈이에요. 마치 같은 열수 분출구 안에서 지리적으로 격리된 것처럼 각자 다른 구역에 삽니다. 여기까지가 미생물을 직접 먹는 1차 소비자들 이야기고, 먹이사슬 위쪽에는 이 동물들을 잡아먹는 포식자도 있습니다. 문어가 대표적인데 열수 분출구의 최상위 포식자 중 하나예요. 새우나 게, 작은 생물들을 잡아먹고 삽니다. 하얀 조아르키드 물고기도 관벌레나 새우를 잡아먹고 살아요. 이렇게 상위 영양 단계 생물들도 존재한다는 건 생태계가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신기하게도 심해 가오리 중에는 여기 와서 알을 낳는 종류가 있어요. 왜냐하면 화산열 때문에 물이 따뜻해서 알이 빨리 부화하거든요. 보통 심해에서는 알 부화에 몇 년이 걸리는데 열수 분출구 근처에서는 훨씬 빨리 끝납니다. 부화 시간을 단축해서 새끼가 빨리 나오게 하는 거죠. 굴뚝에서 좀 더 떨어진 바깥쪽에는 화학물질과 낮은 산소를 못 견디는 생물들이 삽니다. 자루 따개비나 포식성 말미잘 같은 것들인데, 이들은 분출구 바로 옆에 화학물질이 풍부하고 산소가 낮은 환경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좀 더 바깥쪽에서 살지만 그래도 열수 분출구 덕을 봅니다. 거기서 나오는 양분이 물을 타고 퍼지거든요. 여과 섭식을 하는 동물들이나 포식자들이 주변부에 더 많이 분포합니다. 심지어 열수 분출구에서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 사는 일반 심해 생물들도 혜택을 받습니다. 분출구에서 만들어진 유기물이 주변으로 퍼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열수 분출구 근처 심해 평원에는 보통보다 동물이 더 많이 삽니다. 완전히 열수 분출구 생물은 아니지만 분출구 덕분에 먹이가 더 풍부한 거죠. 지금까지 열수 분출구에서 발견된 동물은 590종이 넘습니다. 그중 놀라운 사실은 대부분이 오직 여기서만 사는 종들이라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는 절대 못 살 정도로 이 환경에 특화돼 버린 거죠. 이렇게 특수한 환경에만 사는 생물을 고유종이라고 하는데, 열수 분출구는 고유종 비율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열수 분출구는 또 다른 이유로도 엄청나게 중요한 곳입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지구 최초의 생명이 바로 여기서 탄생했을 거라고 추측하거든요. 완전히 증명된 건 아니지만 증거는 꽤 있습니다. 먼저 열수 분출구에 사는 고온성 미생물들이 지구에서 가장 원시적인 생물 중 하나라는 점이에요. 생명의 나무에서 가장 아래쪽 가지에 위치하는 생물들입니다. 이들이 가장 먼저 진화한 생물과 비슷하다는 뜻이죠. 또 생명의 재료가 되는 화학 물질들이 여기 다 있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최초 생명체가 이산화탄소와 수소를 이용해서 아미노산이나 핵산 같은 복잡한 분자를 만들었을 거고 보는데, 그런 재료와 환경이 열수 분출구에 갖춰져 있어요. 생명의 기본 구성 요소인 아미노산과 뉴클레오타이드가 여기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태양 없이도 생명이 번성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은 다른 행성에서 생명체를 찾을 때도 열수 분출구 같은 환경을 주목하거든요. 예를 들어 목성의 위성 유로파나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 같은 곳에는 얼음 아래 바다가 있는데, 거기 해저에도 열수 분출구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있다면 거기서도 생명이 살 수 있겠죠. 결국 열수 분출구는 심해의 황량한 공간 속에서 생명의 섬을 만드는 특별한 장소입니다. 원시적인 미생물부터 고도로 진화한 특수 생물까지 모두 모여 사는 곳이죠. 생명이 살아가는데 진짜 필요한 게 뭔지 새롭게 보여주는 곳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보통 생명에 햇빛이 필수라고 생각하지만 열수 분출구는 그게 아니라는 걸 증명합니다. 화학 에너지만 있어도 생태계 전체가 돌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열수 분출구만이 유일한 화학 합성 생태계는 아닙니다. 냉수 용출구란 곳도 있거든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뜨거운 물 대신 차가운 유체가 나오는 곳입니다. 차가운 탄화수소가 스며 나오는 곳인데, 여기도 완전히 다른 생물 군집이 살고 있고 독특한 풍경을 만들어냅니다. 열수 분출구와 비슷하면서도 다른 세계죠. 냉수 용출구에서는 메탄이나 황화수소 같은 물질이 해저에서 스며 나오는데, 온도는 주변 바닷물과 비슷하거나 약간 높을 뿐이에요. 열수 분출구처럼 400도까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화학 물질이 풍부하다는 점은 똑같아서
여기서도 화학 합성 미생물이 살고 그걸 먹는 동물들이 모여듭니다. 냉수 용출구에서는 특이하게 탄산염 암석 구조물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메탄과 황화수소가 산화되면서 탄산염이 침전되는 거예요. 이게 쌓여서 기묘한 모양의 바위를 만들고 열수 분출구의 굴뚝과는 다른 모양이지만 역시 생물들의 서식지가 됩니다. 결국 태양 없이도 생명은 살아갈 방법을 찾아냅니다. 지구 내부의 에너지든 화학 물질의 힘이든 생명은 극한 환경에서도 번성할 방법을 진화시켰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냉수 용출구의 신비한 세계에 대해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